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6번 가맹계약의 성립을 법률 문제를 논하라. 이렇게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브하며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맹점의 모집 광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점의 모집 광고를 논해주면 바로 모집 광고는 법적 가맹점의 광고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승낙의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청약에 의한 유인에 불과하며 가맹 희망자는 바로 뭐가 되느냐?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맹점 모집 광고가 나가는데 여기는 바로 승낙에 대한 응낙으로 우리가 얘기되며 유인 과정이다. 바로 가맹점의 모집 광고는 유인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 앞에 얘기할 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사기나 또는 착오에 의한 이야기. 사기와 착오에 의한 뭐가 되느냐? 그럼 여부는 바로 광고 문안의 허위나 과장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이러는 것. 또는 아니면 중요한 사항을 갖다 누락했을 때 그래서 가맹 희망자를 갖다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기나 또는 뭐냐 그럼 착오로 인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과 함께 만약 시험에 나왔다면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적어줘야 되겠다. 사기와 착오는 바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바로 승낙을 갖다 조건으로 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 뭐가 되냐? 모집의 과정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바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건 계약을 할 때 모집 자체가 아니고 바로 하나의 유인 과정이며 바로 나중에 뭐가 되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바로 계약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데 일단 가맹점 모집 단계를 먼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가맹에서는 바로 약관에 의하여 가맹을 갖다 성립한다. 가맹계약을 성립하는데 하나하나 개별적 어떤 가맹계약이 아니고 마치 보험회사가 약관을 가지고 바로 계약자를 모집하듯이 우리는 가맹도 역시 어디 되느냐 약관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갖다 성립시킨다는 약관에 대한 부위를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관은 바로 일방 당사자가 다수에 의해되느냐.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뭐가 되죠? 일방이지. 바로 다수의 가맹 가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정한 형식을 갖다 우리가 미리 제시를 하는 것. 미리 제시하는 것. 이런 정형적 계약 조건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약관에 대한 계약이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어떠냐면 개별적 어떤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약관이란 보험회사의 보험처럼 약관에 의하여 그래서 가맹사업자는 바로 약관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맹계약은 약관의 계약이며 본부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한다. 이 약관의 형태를 갖다 떼게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가맹계약은 약관 형태로 약관 규제법에 의하여 바로 규제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때 수많은 보험자가 있다면 일대 다수에 대한 어떤 사항을 갖다 아예 공시하고 거기에 대하여 예들이나 계약을 성립하듯이 역시 우리가 봤을 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는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제시해줘야 되죠. 약관에 의한 법률은 바로 가맹본부 여기서 중요한 가맹본부가 가맹 내용을 갖다 예상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하는 말이 되며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선한다. 만약에 합의를 다르게 했다. 약관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달리 설명했다면 그건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약관을 갖다보다 더 우선한다. 그리고 반드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며 고객에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리하게 이때 고객은 바로 가맹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잃은 가맹은 뭐가 되느냐 계약조항은 무효다. 아주 이런 사항을 반드시 우리가 적어줘야 되겠죠. 바로 공정성을 잃은 가맹의 조항은 무효다. 그리고 불공정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약관 조항은 바로 사법상 효력이 무효다. 그런 이야기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읽은 계약. 그건 바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그 다음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항은 사법상 뭐가 되느냐,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가맹본부보다는 가맹사업자들이 약자다 이거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큰 틀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공정성을 읽은 가맹계약, 이건 바로 무효가 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사법의 뭐가 효력은 반드시 무효가 된다 하는 사항을 제시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뒤로 넘어가서 계속 우리가 쓴다면 반드시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약관에 의한 계약.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됩니까? 모집이 되면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을 만들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갖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정보 제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맹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일반적인 입장에서 장사를 하면 이 정도의 뭐가 되느냐, 수익은 우리가 올려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보 제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의 계약은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보유하는 정보의 양을 갖다가 차이를 감안하여 당사자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약을 갖다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될 내용이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정보 제공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정보 제공에 뭐가 되느냐, 의무 내용은 바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누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허위나 과장을 만약에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거나 기만한 정보를 제공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사항을 갖다 우리가 정보 제공 시에 제공 의무 내용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준칙이다. 반드시 뭐가 되느냐, 허위 과정된 정보를 갖다 제공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에 대한 만약에 이런 의무를 갖다 위반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만약에 이런 의무를 갖다 위반했을 때는 바로 일정한 요건에서 가맹계약을 갖다 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 가맹금을 갖다 반환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시정조치나 그리고 시정권고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제시를 해줌으로 해서 정보 제공의 의무에 대하여 한 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제시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제공의 의무에는 바로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정보 양을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고, 정보 공개는 바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일등 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보에 대한 공개를 바로 되는데, 허위나 과정된 정보는 절대 안 되며 기만한 정보를 줘서도 안 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지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맹금을 반환한다는 게 첫 번째가 되고,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뭐가 되죠? 그래서 시정의 조치나 시정의 권고나 아니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항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걸 제시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1장에서 우리는 쭉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고, 두 번째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한 번 따져봤고, 세 번째는 직접 작성하며 내용을 갖다 우리가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반복을 하는 것이 바로 답을 쓰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조사의 의무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 상권조사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먼저 상권조사라는 이야기는 어떠냐. 바로 가맹희망자는 바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권 분석에 의하여 바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바로 본부가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다 하는 상권 분석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의존의 경향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권 분석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입지 선정을 잘못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갖다가 본부가 져야 한다. 이게 바로 상권조사 의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발생되는지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상권건설의 의무의 검토는 첫째는 우월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아무래도 가맹사업자들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서 지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신의 책상의 보호 의무로 바로 상권조사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 상권을 제대로 조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상권조사 의무를 위반했다 이럴 때는 바로 불이익을 갖다 불이익을 입은 가맹사업의 손해배상을 갖다가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되느냐, 가맹계약의 자체가 해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져야 되며, 가맹본부는 채무불이행에 바로 정당하지 않다. 반드시 채무불이행을 갖다 감수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하라. 다섯 번째, 가맹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가맹계약서를 갖다가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 순서대로 우리가 큰 글자부터 쭉 머릿속에 한 번씩 체크를 하며 뭐가 됩니까? 팩터별로 정리를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맹계약서의 제공의 의무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계약일을 체결하든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기 전에 바로 왜 되느냐, 빠른 가맹희망자에게 바로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 가맹계약서에서는 필수 기재사항과 그 다음에 있는데 바로 여러분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그리고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가맹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지급의 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바로 여러분들 영업표지 사용권의 부여, 영업활동에 대한 뭐가 되느냐, 조건, 그리고 가맹금의 지급에 대한 의무, 이 세 가지 사항이 필수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적고, 만약에 위반이 되었을 때는 어떠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는 사전에 뭐가 되느냐, 그럼 제공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본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갖다 내리게 하든지 시정권고를 주든지 과징금을 물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위반에 드러나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꼭 체크하고 우리가 팩트로 적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맹금에 대한 예치 의무를 우리가 살펴보자. 자, 일단은 순서대로 우리가 쭉 이루어졌는데 바로 가맹계약에 대한 순서대로 우리가 쭉 보면, 첫째는 오집, 두 번째는 약관에 대한 가맹계약의 성립을 갖다 얘기하고,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상권조사에 대한 의무가 있고, 다섯 번째는 가맹계약 시에 제공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맹금을 예치함으로써 우리는 가맹계약이 다 성립되고 있음을 쭉 흐르는 속에 여섯 가지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갖다 우리가 써나가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죠. 내용을 적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맹금에 대한 예치. 가맹금 예치 제도라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맺는 가맹희망자에게,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치하는 제도. 일단 예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없을 때 가져가는 이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맹금에 대한 예치 범위는 가입비라든가 입회비라든가 가맹비라든가 같은 가맹의 운영권이나 활동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지원을 받기 위한 가맹본부로부터 어떤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한 대금, 그 다음에 채무액이나 손해배상 지급을 갖다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대가, 이 가맹본부에 여러가지 지급해야 되는 대가의 합이 뭐가 되죠? 가맹금이다. 이 가맹금을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예치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답을 쓸 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맹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시오. 순서를 팩트별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첫째는 가맹점 모집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관에 의한 뭐가 되느냐, 그럼 가맹계약의 성립이다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상권 조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가맹계약 시에 제공해야 될 의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섯 번째는 가맹금에 대한 예치 의무를 우리가 적어줌으로 해서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맹계약에 따르는 내용을 갖다가 순서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이런 요약에 의하여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이 성립의 과정에 대하여 논하라고 얘기할 때는 이 6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볍게 앞에서 쭉 본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쭉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만,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허위 과장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승낙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관에 대한 계약이다. 이 약관에 대한 이야기에서 약관에 대한 영향, 약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 공정성 잃었을 때 이야기, 이걸 다른 듯이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네 번째 가면 상권에 대한 조사 의무가 반드시 본부가 있다. 다섯 번째 가면 가맹계약서의 제공 의무가 있다. 가맹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차후에 나중에 바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계약서는 법적 증거가 되는 거죠. 당사자 간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항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바로 가맹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예치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거죠? 예치 범위가 여러 가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가맹본부에 대한 지급에 대한 어떤 대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전부 다 획일적으로 다 묶어서 가맹금의 예치범위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6번까지를 반드시 가맹계약에 대하여 논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 6가지를 꼭 명심하며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고, 가맹금을 갖다 이제 받았을 때 예치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맹계약이 이루어진 과정은 6가지 이하여 우리가 생각한다. 그런 걸 우리가 바로 계약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7번째는 바로 계약이 됐을 때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본부가 가지는 권리 의무는 어떤가, 가맹사업자가 가지는 권리 의무는 어떤가 하는 걸 또 한번 체크를 하며 우리가 바로 법률화 될 수 있는 소지, 또 팩트를 체크해야 될 무리.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다음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본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내부적 법률 관계 속에서 문제를 낸다면 가맹본부의 권리를 설명하라, 그리고 낼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가맹본부의 권리는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바로 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 허락권을 가지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상표라든가 서비스의 표라든가 상호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뭐가 되느냐, 영업의 표지의 사용권, 아주 중요합니다. 영업의 표지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 가맹본부는 아까 계약에 의하여 6번째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가맹금 예치까지가 끝나면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이 성립이 됐다면 바로 영업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두 번째는 바로 통제를 해나가는 이야기. 바로 자기들이 주는 물건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팔아라 하는 통제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바로 통제권의 의의 속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가맹사업자에게 의해되는 영업과 그 다음에 계속적 거래가 일어나게끔 조력을 갖다 지도한다. 그래서 경영상의 뭐가 되냐, 기밀과 영업의 표지에 속한 부위도 있지만 경영상 비밀 등을 가맹사업자가 통제할 수밖에 없다. 가맹사업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의 비밀 등을 절대 노출하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영업시간을 의하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직원에 대한 유니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요 행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걸 갖다 통제권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통제권의 인정 범위를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죠.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시스템의 동일성과 통일된 의미,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동일성. 그 다음에 통일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며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은 본질적 속성은 바로 통일성을 갖다 가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통제의 인정 범위는 바로 가맹사업자들이 동일하고 통일적인 방안에 의하여 이끌어줘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가 반드시 제시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런 통제권에 있어서는 바로 한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통제권은 바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의 어떤 이익을 갖다 침해하는 범위라면 안 된다 이거죠.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는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가 돼야 되지, 무한정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가 무조건 지시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며 경제적 가치를 유도하는 범위에서 통제를 해야지 무한정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제시해야 되죠. 다음에 통제권에 대하여 불응했을 때 의하느냐, 가맹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맹계약서에 대한 위약금, 해지에 대한 또 시정요구권, 이런 것들 규정을 갖다 두고 있기 때문에 통제 불응할 때는 크게 봤을 때 바로 가맹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뭐가 되느냐, 손해배상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시정요구권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통제 불응할 때 효과로 우리가 적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시권이 있죠. 지시권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시권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뭐가 되느냐, 영업의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영업활동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가맹사업자는 여기에 따라야 되며, 가맹사업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갖다가 있는,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는 지시권. 이 지시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본부가 가지는 내용 속에 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가맹금 수령권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가맹금을 갖다 반드시 예치한다 그랬죠, 계약에서. 그러면 본부는 바로 이런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 및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전반적인 뭐가 되느냐, 지원과 교육을 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서술을 우리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가맹금에 해당되는 대가는 개시지급금이라든가 이행보증금이라든가 그 다음 초도물품비라든가 정기지급금이라든가 이외 가맹점 운영에 바로 영업권, 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가, 이걸 갖다 우리는 가맹금에 대한 대가로 본다고 하는 거. 개시, 이행, 초도, 정기, 그 이외에도 이제 이런 영업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중요한 이익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는 어떤가 하는 얘기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고객에게 상품의 용역을 구할 때 신용카드나 상품권을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나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은 적정 도매 가격,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을 제3의 기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불해야 되는 것은 가맹본부가 지급을 대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바로 가맹금에 제외되는 대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상품권 이용이라든가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상품권 발행,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여기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들은 바로 가맹본부가 지급을 대행해줘야 된다, 가맹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령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말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가지는 만약에 권리를 얘기하라 하면은 바로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째는 뭐가 되죠? 바로 영업표지 사용 허락권. 두 번째는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통제권 범위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지시권.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되느냐, 가맹금 수령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부가 가지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권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걸로 7번에 대한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럼 가맹에 대한 뭐가 되느냐? 본부가 권리는 이렇다면 네 가지라면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의무를 우리 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자, 첫째는 가맹 바로 본부는 어떤 의무를 지느냐? 아까 얘기하던 권리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크게 나눠가지고 네 가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죠. 바로 아까 얘기하던 통제권, 허락권, 그리고 지시권, 그리고 이제 수령권이라는 얘기를 했다면 의무는 어떤가? 자, 지원의 의무는 바로 가맹사업자에게 경영에 대한 조언을 갖다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얘들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얘들은 조력을 할 의무,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영업 형태가 바로 구별되는 내용이 요소가 지원. 지원은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구상, 또 상품, 용역에 대한 뭐가 되느냐? 품질관리. 이런 지속적인 노력과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가격과 비용을 갖다가 해야 되는 양 점포 설치, 상품에 대한 용역 등, 또 공급 등 지속적인 조언과 뭐가 되느냐? 지원의 범위가 뭐가 되느냐? 지원의 범위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원이라는 말은 경영에 대한 조언을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인 예는 사업의 구상, 상품 용역, 품질 관리, 그 다음에 계속적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죠. 그럼 비용에 대한 뭐가 되느냐? 부담을 갖다 얘기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떤 거냐 한데, 가맹본부에 뭐가 되느냐? 지원에 대한 광고비에 대한 부담 문제, 그 다음에 교육 훈련에 대한 훈련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미세하게 우리가 의대죠 적어주는 거. 가맹 지원에 대한 광고에 대한 부담 문제,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훈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비용 부담을 반드시 하게끔 한다 하는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매출에 대한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보장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최저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성격, 착오에 의한 취소에 대한 부의, 그리고 본 직원에 대한 매출의 표현 대리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로 본부 직원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믿고 이들은 가맹사업을 들었는데 전혀 매출액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표현 대리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매출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그러는 게 네 번째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외 기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 가맹본부는 영업에 대한 지원을 절대 해야 되며 거절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원한 노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면책약관. 책임을 면하는 약관을 갖다 우리는 면책약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가맹본부가 자신의 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자가 임원 소원에 의해 담보 책임을 갖다 제한하거나 면하도록 하는 규정, 책임을 갖다 면하게 하는 규정, 이게 바로 면책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 경우는 바로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은 절대 둘 수가 없다, 무효로 볼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기타 지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첫째 기타 지원까지 우리가 얘기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원의 의무 속에는 바로 중요한 지원이라는 말, 그 다음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 매출액에 대한 보장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타 지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지원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물품을 갖다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무에 대하여 공급을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또 하나의 의무 속에 속하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물품을 갖다 공급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뭐가 되느냐? 원료나 상품을 갖다가 통해서 공급해야 할 의무. 가맹사업자는 권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뭐가 됩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의무에 속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물품의 공급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앞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하는데 필요한 이런 걸 갖다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할 때는, 또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상법거래 불공정 행위다. 그래서 얘들은 제재를 받고 민법에서는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앞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문제는 바로 물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채무이행에 대한 물품에 대한 뭐가 되느냐? 공급의 의무, 여기까지가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죠.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을 동일히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물품에 대한 제한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공급에 대한 의무관계는 채무불이행은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바로 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중대한 발생이 되며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 지원을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자를 부당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부당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 부당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과 물품 공급에 대한 관계에서는 바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 이게 의무의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자, 기타 의무. 그다음 기타 의무 속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교육 실시 의무라든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이 뭐가 되느냐? 해결의 의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교육 실시하고 대화 협상을 통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본사에 뭐가 됩니까? 바로 의무에 속하는 영역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얘기했고, 의무에 대한 보이는 지원의 의무, 지원의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물품 공급에 의한 의무, 물품 공급에 의한 의무, 그리고 세 번째는 불공정 거래 금지의 의무. 이런 이야기로 크게 나누며 세부 사항을 갖다 우리가 지원의 의무 속에는 이제 지원의 범위, 비용의 부담, 교육훈련, 매출액 보장,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쭉 적으며 앞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며 정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본부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바로 본부는 권리가 있고 또한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죠? 가맹가입자의 권리와 가맹가입자의 의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뒤에 연결되며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리바이벌 하며 다시 한번 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 번 더 바로 요약된,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핵심적인 단어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며 써주는 이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가맹본부의 이야기의 권리 의무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가맹사업자의 권리 의무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